시어머니 정옥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부지런한 손길로 집안을 늘 정갈하게 가꾸며 살았습니다. 생신날이 다가오자 마음이 괜히 분주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에 오기로 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작은 설렘이 가슴속에 차올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그는 갈비를 재워두고 잡채를 무치며 부엌을 오갔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자식과 손주를 맞이한다는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정우가 조금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대충 쥐어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동네 마트에서 할인하던 과일 몇 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봉지 입구는 대충 묶여 있었고 포장이라고 할 만한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무심하게 봉지를 식탁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히 준비했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아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정옥은 애써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지. 그러나 속은 어쩐지 싸늘했습니다. 과일보다도 허술하게 던져진 며느리의 태도에서 더 큰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와 함께한 식사 자리가 끝나자 정옥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자꾸만 손이 느려졌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그녀는 묵묵히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괜찮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누르려 했습니다. 며칠 뒤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는 정옥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같은 주에 며느리가 친정에 갔을 때는 백화점에서 고급 과일 바구니와 수십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사들고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친정 부모 앞에서 반짝거리는 쇼핑백을 내밀며 웃던 수진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정옥은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괜히 섭섭해한 게 아니었구나. 내 생일상에는 대충 던져진 봉지 과일, 친정 부모의 생일상에는 반짝거리는 백화점 쇼핑백. 이 대비가 얼마나 날카롭게 다가오는지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옥은 홀로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녀는 눈을 감으려 했지만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나도 딸처럼 여기고 싶었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가벼운 봉지처럼 취급당하는구나.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서러움이 깊은 잠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명절은 정옥에게 늘 큰 의미였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던 시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오직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찾아오는 것만이 그녀의 위안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정옥은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부엌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전을 부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떡을 썰며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조금은 외로움을 덮어주었습니다. 정오 무렵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주가 도착했습니다. 정옥은 반가운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으나 곧 며느리 손에 들린 물건을 보고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얇은 비닐봉지 속에는 떡집에서 급히 산 듯한 떡 한 상자가 덜렁 들어 있었습니다. 포장도 허술했고 봉지 입구는 대충 테이프로 감아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간단히 하는 게 더 세련된 거예요. 시댁은 이 정도면 충분하죠. 정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속내를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설날,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친정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진이 친정에는 유명 백화점에서 산 한우 선물 세트와 맞춤 한복까지 챙겨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는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를 효녀라며 칭찬을 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진까지 찍어 SNS에 올렸다는 이야기도 덧붙여졌습니다. 화면 속 수지는 화사하게 웃고 있었고 쇼핑백이 가득 쌓인 배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호화로웠습니다. 정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서 먹다 남은 떡 한 상자와 반짝거리는 쇼핑백이 교차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속내는 분명했습니다. 친정은 대접할 곳, 시댁은 대충 채울 곳. 그날 저녁 정옥은 경로당에 갔다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며느리 참 대단하시던데요. 친정 부모 챙기는 걸 보니 눈물이 날 정도던데요. 정옥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효녀죠 뭐. 그러나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부엌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주가 남긴 떡국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회한이 일렁였습니다. 나는 그저 함께 웃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데 왜 이 집에서는 늘 봉지 과일과 떡 한 상자뿐일까? 밤이 깊어질수록 정옥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말을 아꼈습니다. 아들에게조차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괜히 며느리와 갈등만 더 깊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저 홀로 고개를 떨군 채 자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바라는 게 많아서 그렇지. 욕심을 줄이면 편해지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쓴맛이 번져갔습니다. 인간의 정은 원래 이렇게 차별적인 것일까? 친정에는 화려한 쇼핑백을, 시댁에는 초라한 봉지를. 그날 밤 정옥은 결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며느리 수진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노골적이 되었다고 해야 옳았습니다. 정옥은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는 눈빛 속에 은근한 멸시가 섞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주말 오후 손주가 보고 싶어 아들 집에 들렀던 날이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수지는 놀란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좀 하시지 그랬어요. 우리 집도 사생활이 있는데요. 정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집이 자기 집이 아님을 알면서도 마치 불청객 취급을 받는 듯한 그 말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민수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내를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옥에게 슬쩍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전화하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예민하게 생각해요. 정옥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어머니를 달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멸시였습니다. 더 참담했던 건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수지는 시댁에만 오면 늘 불만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옥이 직접 차를 내오면 며느리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커피 믹스 말고 원두 커피 없으세요? 요즘은 다 원두 마셔요. 정옥은 순간 굳어졌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런 건 몰라서. 다음엔 준비해 둘게.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서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반대로 친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급 커피 원두를 공수해 부모에게 내려주고 직접 디저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부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덕에 이렇게 잘 살잖아요. 다 부모님 은혜예요. 그 말에 친정 부모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고 주변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소문은 곧 동네에 퍼졌습니다. 경로당에서 또다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모님, 며느리 참 기특하대요. 친정에서 얼마나 극진히 하던지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다던데요. 정옥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 기특하지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한 건 손주들의 태도였습니다. 외할머니 집에 가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뛰놀았지만 정옥의 집에 오면 조용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손주가 소파에 앉아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정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 마음에도 차별이 스며들고 있구나. 명절날 일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수지는 시댁에 와서는 음식을 먹기만 했습니다. 설거지 하나, 전 부치기 하나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식 맛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조금 싱거운 거 아니에요? 친정에서는 이렇게 안 하던데. 그 말은 마치 대놓고 비교하는 듯 했고 정옥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이 고요해지자 정옥은 홀로 부엌에 앉았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며느리가 남긴 커피잔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씻으려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속으로 되뇌었지만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설거지 물에 섞였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더 이상 존중받는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불편한 존재, 부담스러운 시댁 어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지. 멸시 속에 묻혀 살 수만은 없지. 정옥의 두 눈에는 어딘가 결연한 빛이 번져갔습니다. 정옥은 며느리의 멸시와 무시에 매번 상처받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누구보다 단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번 돈의 절반은 꼭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을 샀고 세월이 흐르며 그 건물은 시가 수십억 원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알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진심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늘 말했습니다. 우리 돈은 조용히 지키자.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할 때만 주자. 정옥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며느리의 행동을 볼 때마다 가슴이 후벼 파였습니다. 친정에는 아낌없이 퍼주면서 시댁에는 눈곱만큼도 정성을 쓰지 않는 태도. 그것은 단순히 선물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 차이였습니다. 정옥은 매번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분노와 슬픔이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 인생을 며느리의 멸시 속에 마무리할 수는 없지. 내가 살아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자.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오랜 친구 박법무사를 찾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고 지금은 은퇴했지만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일하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정옥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정말 유언장을 다시 쓰실 생각이에요? 정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 내외는 더 이상 내 진심을 헤아리지 않아. 내게 진짜 마음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나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박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들한테는요? 정욱은 잠시 침묵하다가 굳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소한만 남기려고 해. 그 애한테 미안하지만 며느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내 뜻을 알 리가 없더구나. 정성 없이 얻는 건 오래 못 가. 그걸 알게 해줘야지. 서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며 오랫동안 눌러왔던 서러움을 종이에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그녀의 지난 세월이 실렸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구나. 나는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정리하고 있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욱은 경로당 앞에서 이웃들과 마주쳤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며느리가 또 친정에 엄청난 선물을 해갔다던데요. 역시 효녀예요. 정욱은 그제야 가볍게 웃었습니다. 전처럼 속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곧 알게 되겠지. 누가 진짜 어른인지, 누가 진짜 가족인지. 그날 밤 정욱은 일기를 썼습니다. 내 마음속의 짐을 조금은 덜어낸 것 같다. 이제 남은 건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일뿐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는 노인이 아니라 지혜와 힘을 품은 주인공의 눈빛이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무르익었지만 정욱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여전히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민수와 수지는 아이를 데리고 정욱 집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동네 빵집에서 할인 행사로 파는 빵이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식탁에 툭 내려놓으며 수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그래서 부드러운 빵 사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보다는 형식적인 의무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또다시 깊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에서 돌아온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또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친정에 들고 간 것은 최신형 안마의자와 고급 건강식품 세트였습니다. 가격만 해도 수백만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에게 고맙다 했고 친척들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시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 며느리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모시는 게 극진하다던데요. 정욱은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효녀지요. 그러나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의 화려한 효행만 보고 칭찬했지만 정욱의 눈에는 허울뿐인 거칠애일 뿐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봉지 과일, 봉지떡, 봉지빵뿐인데 어떻게 진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부엌 의자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노을빛이 희미하게 사라져가며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진짜 나를 외면했는지. 그 무렵 수지는 친정에서 점점 더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는 지인들에게 며느리를 자랑했고 그 이야기는 여러 경로로 다시 정옥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친정 부모의 지인이 경로당에 와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따님 같은 며느리 두셔서 얼마나 행복하세요. 부모님을 그렇게 극진히 모신다면서요. 정옥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방에 홀로 앉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옥은 법무사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말한 대로 다 준비됐지요? 예, 언니. 이제 서류는 완전히 마무리됐어요. 원하실 때 실행하시면 됩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모은 재산과 지혜를 품은 침묵 속의 강자였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화려한 쇼핑백 뒤에 감춰진 진실을 드러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 봉지 과일과 백화점 쇼핑백의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 세상에 알려줄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준비한 이의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한창이던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친척 모임이었지만 수지는 여전히 허술한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동네에서 세일하던 참외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식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원하게 드세요. 요즘 참외가 싸더라고요. 정옥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친정 부모에게는 수진이 또 다른 선물을 들고 갔다는 이야기가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명품 화장품 세트와 여행 상품권. 친정 부모는 친구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으며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모여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한 사람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민수 어머니, 며느리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친정에는 그렇게 극진히 한다면서요? 여행 상품권까지 드렸다던데. 정옥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순간 멈췄습니다. 방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민수는 괜히 기침을 하며 대화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옥에게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옥이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내 며느리 친정에는 참 잘하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정성이 시댁에는 오지 않더군요. 수지는 당황해 웃음을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챙기는데요? 정옥은 미소도 없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생일에 내가 가져온 건 봉지 과일이었지. 명절에는 떡집에서 산 떡 한 상자였고, 그런데 친정에는 백화점 선물, 한우 세트, 여행 상품권 그래. 나는 괜찮다 생각했어. 하지만 내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다들 보고 있지 않니?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친척들의 눈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자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나를 무시해도 좋다. 하지만 세상은 속일 수 없다. 나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다. 그 순간 정옥은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법무사와 함께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내 전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지 적혀 있다. 나는 평생 아끼고 모은 것으로 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예금도 있다. 다들 몰랐겠지만 나는 결코 빈손이 아니다. 그런데 그 재산은 더 이상 너희에게 가지 않을 거다. 수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물이라니요? 정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물과 예금, 그것들은 이제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에게만 줄 것이다. 며느리, 너는 그 자격을 잃었다. 친정에는 정성을 다하면서 시댁은 무시했으니 그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될 거다. 민수는 충격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수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정성에 따라 대접받는 법이다. 나는 그것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두 눈에는 비로소 두려움이 스며들었고 정옥의 눈빛은 서늘할 만큼 강인했습니다. 폭로가 있던 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수지는 며칠 동안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지냈고 아들 민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옥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묵혀왔던 짐을 내려놓은 듯 담담했습니다. 며느리는 태도를 바꿔보려 애썼습니다. 갑자기 정옥의 집에 찾아와 반찬 몇 가지를 가져오기도 하고 부엌에 들어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요즘 어머님 혼자 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그러나 그 손길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와 설거지를 하던 손이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지루함에 멈췄고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면 바로 가쪽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억지로 흘려내는 웃음은 더욱 서글펐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저러는 건 소용없다. 마음이 없는 정성은 오래가지 못하지. 손주들의 태도 역시 심판의 무대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외할머니 집에서만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엔 재미있는 거 없어. 외할머니 집이 더 좋아. 그 말은 정옥의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결국 진실이 드러나는구나. 결정적인 날은 손주 생일 잔치에서 찾아왔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수지는 친정 부모 앞에서는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선물을 내놓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나 정옥에게는 아무것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말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 순간 정옥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나는 더 이상 가식과 멸시 속에서 침묵하지 않을 거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정옥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이미 정리해 두었다. 건물도 있고 예금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 부부에게 가지 않는다. 내 곁을 진심으로 지켜준 손주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져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정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단호히 잘랐습니다. 열심히? 내가 친정에는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시댁에는 봉지 과일과 떡 한 상자만 던져놓은 게 열심이냐? 사람은 정성에 따라 대접받는 법이다. 내가 쌓아온 건 멸시와 차별뿐이야. 이제 그 대가를 받아야지. 민수는 그제야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가족 아닙니까? 너무 매정하신 겁니다. 정옥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마음을 나눠야지. 하지만 내가 한 건 눈치 보기뿐이었어. 나를 지켜주지도 이해해주지도 않았지. 가족이란 이름 뒤에 숨은 방관은 결국 멸시와 다를 바 없다. 그 말에 방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맞는 말씀이지. 저런 며느리 벌 받을 만하다. 어머니 말씀에 한치의 거짓이 없네. 수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라기보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정옥은 더 이상 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은 지혜와 인내, 그리고 숨겨온 힘으로 며느리에게 심판을 내린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법정의 판결문처럼 무겁고도 명확했습니다. 손주 생일 잔치 이후 집안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옥이 선언한 재산은 진심을 보여준 사람에게만 남긴다는 말은 친척들 사이에서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후 마을에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사실 건물주래. 그동안 숨기고 계셨던 거지. 며느리가 그렇게 시댁을 무시했는데 결국 자기 발등 찍은 꼴이네. 동네 사람들은 정옥의 결단을 두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누구는 통쾌하다 했고 누구는 멋지다고 했습니다. 반면 수지는 갈수록 초라해져 갔습니다. 친정에서조차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친정 부모는 수진을 자랑거리로 삼으며 떠벌렸지만 시댁에서 나온 소문이 알려지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기 때문입니다. 딸이 시댁에는 봉지 과일만 갖다 주면서 친정에만 퍼준다던데요. 결국 시어머니가 다 보고 계셨던 거지. 부모조차 난처해졌습니다. 수진이 들고 갔던 명품 쇼핑백이 더 이상 빛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영과 위선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 역시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며 어깨를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장모한테만 잘하고 친정 무시했다던데? 결국 재산도 못 물려받는다지. 수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옥은 차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라는 건 진심이 있을 때 가능한 거야. 내가 흘리는 눈물은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서지 나를 향한 진심이 아니잖니. 나는 이제 속지 않아. 그 말에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정옥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정옥은 준비해 두었던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담담히 선언했습니다. 내 전 재산의 절반은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한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손주에게 남긴다. 아들 부부에게는 최소한만 남긴다. 정성 없이 얻는 건 오래 못 가기 때문이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방아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곧이어 친척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다니. 수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조차 어머니의 눈빛을 피하며
작게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고요히 비추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서러움과 상처가 비로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은 정옥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멸시받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지혜롭고 강인한 어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시장에서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정성에 따라 대접받는 법이다. 민수 어머니가 그걸 몸소 보여주셨지. 수지는 여전히 초라하게 살았고 예전처럼 친정에서도 당당히 어깨를 펴지 못했습니다. 반면 정옥은 손주와 함께 웃음을 나누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멸시 속에 갇힌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정옥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봉지 과일에 울던 날은 끝났다.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 것이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힘있고 당당했습니다.